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0여일 넘게 끊겼던 거문도 뱃길. 섬 주민들은 예전부터 여객선이 고장나는 등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도서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에 편입된 여객선. 섬 주민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육상교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여수 섬 주민들은 대체선마저 없는 상황에서 12일 동안 육지와 단절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저희 섬 사람들 발목을 묶어본 거냐 다름없죠. 운항 중단 이유는 여객선사의 재정 악화 때문. 과거 충남 보령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도섬인 수백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선사를 모집해도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신규 면허 공모를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고 아무리 잘 보전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선사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완전 공영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항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일찌감치 일부 항로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처음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4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30여억 원. 여수시는 신안군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 만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기금 조성을 좀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좀 공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6 세계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 의대유치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선국 신민호 의원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전남은 의료 수요가 많은 고령 인구와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현실에 공감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양 지역 생산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와 플랜트 노동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말고도 관행으로 이어지던 휴식 시간을 두고 양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협의회는 직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갈등의 골만 커진 상황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말고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플랜트 노동자의 휴식 시간입니다. 지난 2004년 결성 후 첫 기자간담회까지 연 협의회는 가장 먼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 시간을 오전 오후 1시간씩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식을 보장했지만 여기에 총 2시간을 더 쉬어 작업시간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휴식 시간을 임금과 결부시키지 말라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는 오전 오후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 휴식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장에서 10년간 정착된 노동 조건을 되돌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그런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넘게 자리 잡아왔던 그 휴게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아야죠.
성실하게 임금을 올해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되냐. 이것만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협의회와 노조 모두 서로 주장을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광양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까지 사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은 추석 연휴를 지나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지역의 제조업체 대부분은 4일 이상의 추석 명절 휴무를 실시하고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2023년 여수 지역 기업체 추석 휴무 및 상여금 지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추석 연휴 휴무 계획인 업체는 95.5%였고 6일 이상 66%, 5일 6%, 4일 1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수 지역 기업들의 74%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집계됐고 정기 상여금 53%, 일정액 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전남에서 하루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철 전남도 의원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378건으로 하루에 1명꼴로 응급실을 전전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소멸지수 1위인 신안군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10,000원에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아패도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으로 냉장고를 옮기느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장본인은 20대 청년, 방 3개에 화장실 2개를 갖춘 82제곱미터가량의 주거시설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는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갑작스레 이 방 3개에다가 공간도 넓고 보증금도 상당히 싸고 이런 기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했던 것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신안군이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공매로 나온 27세대 규모의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기존 입주자를 제외하고 19세대를 신안군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도 30대 이하는 한 달에 7만 원, 40대 이하는 10만 원을 책정했고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게는 10,000원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덕분에 입주자는 광주와 목포, 인천, 대전 등에서 몰렸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19세대 모두 선발됐습니다. 선발 연령도 20대와 30대가 14세대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원 세대도 3가정이 뽑혔습니다. 예, 도시에서 기촌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선소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여수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선소 유적지 인근 바다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는 인근 우수관로 근처에 오물을 방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선소 앞바다에 무단 방류된 오폐수로 물고기 수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6번에 걸친 상습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투수진의 부진과 박찬호 선수의 공백 속에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SSG의 연패로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인 5위를 지켰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8대 8로 팽팽히 맞선 8회. 결정적인 1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가을 야구 경쟁 상대로 유력한 두산과의 경기에선 9회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경기를 혼납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상대는 삼성과 롯데, 두산 등 하위팀이어서 더 높은 자리까지 비상을 기대했던 팬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연패 기간 선발 투수들의 부진으로 경기 초반에 승기를 내준 데다가 불펜진도 연이은 실점으로 제 몫을 못했습니다. 중심 타자 나성범이 계속해서 화끈한 화력쇼를 선보이고 있지만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타격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팀의 선두 타자로서 공수의 핵심이었던 박찬호의 부상 이탈 여파로 내야 수비진의 구멍이 뚫린 데다가 김도영마저 동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승리 공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SSG가 5연패에 빠지면서 0.5게임 차로 가까스로 5위를 유지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도 비록 2경기가 취소돼서 기아는 이번 주 쉬는 날 없이 두산, LG, 키움, 한화, KT를 상대로 잔여 경기 일정 7연전을 치러야 합니다.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나마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발 투수 산체스가 이번 주 복귀할 예정이어서 투수진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기아에게 남은 경기는 이제 26경기.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4위에서 6위까지 순위가 엇갈리는 가을 야구를 향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즌 막판 투타의 집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습니다.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영암 백룡산 숲길, 대환강 둘레길, 장성 편백나무 숲 트레킹길 등이 우수숲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월 말까지 열리고 있는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목포와 진도, 해남의 전시관 내부를 3D로 스캔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비엔날레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만의 역사서인 순천시사 발간을 앞두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순천시사 편찬위원회는 공람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최종 반영해 12월 중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까지 내린 비가 그치고 맑은 가을 하늘 드러났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아직 뜨겁습니다. 오늘도 순천 광양 지역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웠고요. 높은 기온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엔 다시 비 소식과 함께 낮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화요일엔 내일은 조금 더 맑아지면서 종일 청명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22도, 광양과 순천 21도, 고흥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고흥 29도, 광양 30도, 순천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10도에 달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17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